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한 스터디 그룹의 대화 녹취록입니다. 이게 뭐 최신 그래픽 기술부터 시작해서 직접 뭔가를 만드는 과정, 또 게임 개발 이야기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특히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현실을 얼마나 비슷하게 만들 수 있나 이런 부분하고 또 머릿속 아이디어가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코딩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진짜 결과물로 딱 나오는지 그 과정이 잘 보였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대화 속에서 정말 놓치면 안 될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,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좀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걸 목표로 삼아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주제는 PBR인데요. 물리 기반 렌더링. 요즘 게임이나 영화 보면 그래픽이 진짜 현실 같잖아요.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PBR이라고 들었습니다. 자료에서도 막 예전 방식이랑 비교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? 네, 그 이름 그대로 물리법칙을 기반으로 하는 게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빛이 물체 표면이랑 어떻게 부딪히고 반응하는지 이걸 이제 컴퓨터를 시뮬레이션하는 거죠. 단순히 뭐 색깔만 칠하는 게 아니라 그 재질이 가진 고유한 속성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이게 금속이냐 아니냐, 그 메탈릭 값이랑 표면이 얼마나 거친지, 러프니스 값. 이런 실제 물리 속성 값을 조절해서 현실감을 확 높이는 방식입니다. 금속성은 보통 0 아니면 1, 뭐 이런 식으로요. 아하, 그러니까 그냥 보기 좋게 쓱 만드는 걸 넘어서 진짜 물리 현상을 흉내내는 거군요. 자료에 나온 그 비교 이미지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던데요. 와, 특히 그 렌즈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. PBR 적용하니까 그냥 반짝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유리 질감, 금속 질감이 확 살더라고요. 이게 근데 아티스트들한테도 큰 변화를 줬다고 하던데요. 그렇죠.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예측 가능성 그리고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. PBR은 물리법칙 기반이니까 어떤 환경이나 조명 아래에서도 재질이 비교적 일관되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아티스트들은 막 복잡하게 빛 계산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재질 자체의 고유 속성에만 집중하면 돼요. 훨씬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된 거죠. 뭐 남반사니 정반사니 하는 빛의 원리가 다 적용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거칠기 값을 높이면 빛이 퍼져서 좀 부드럽게 보이고 값을 낮추면 거의 거울처럼 선명하게 반사되고 이런 식이에요. PBR이 이렇게 디지털 세상을 현실처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번 자료에는 또 정반대의 흐름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디지털 아이디어를 실제 물건으로 만드는 거요. 바로 3D 프린팅 이야기. 이것도 참 흥미로웠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 해피해킹 키보드 쓰시는 분인데 이걸 맥북 위에 올려놓고 쓰려니까 키보드 밑에 고무 받침이 있잖아요. 그게 자꾸 맥북 키를 누르는 거예요.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직접 브라켓을 만드신 거죠.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걸로 막 정밀하게 치수 재고 퓨전 360이라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. 이게 보통 정밀한 기계 부품 디자인에 많이 쓰이거든요. 이걸로 이제 브라켓 디자인하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. 와, 직접 필요한 걸 디자인해서 만드는 것도 대단한데 자료 보니까 완벽하게 딱 맞는 걸 얻으려고 6번이나 디자인을 고치고 또 프린팅하고 그러셨다면서요? 이런 반복과 개선 과정이야말로 진짜 만들기의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. 맞습니다. 그 디지털 도면을 바로 실제 형태로 뽑아볼 수 있고 뭔가 좀 안 맞네? 하면 바로 수정해서 다시 시도하고 이게 바로 3D 프린팅 같은 디지털 제작 기술의 아주 강력한 장점이죠. 그래서 그냥 생활 속 불편함 해결하는 걸 넘어서 이거 혹시 팔아볼까?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. M1이나 M3 맥북 쓰는 사람 중에 분명 필요한 사람 있을 거라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이 만들기라는 키워드가 게임 개발 이야기로도 이어졌습니다. 두 가지 사례가 나왔었죠. 네, 그게 하나는 파이썬 언어랑 파이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그 고전 게임 있잖아요. 스페이스 인베이더. 그거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강의를 준비하는 사례였고요. 다른 하나는 구글에서 만든 플러터라는 앱 개발 도구가 있는데 거기에 플레임 엔진이라는 걸 얹어서 이걸 쓰면 플러터로도 게임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. 이걸로 직접 게임을 개발하는 이야기였습니다. 아, 게임 개발 쪽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던데요. 예를 들면 뭐 스프라이트 시트에서 이미지를 뽑아 쓴다거나 오버레이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내용이요? 아, 네. 그 스프라이트 시트라는 게 여러 동적이나 캐릭터 이미지를 한 장의 큰 그림 파일에다 모아놓은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캐릭터 조각만 딱 정확히 잘라 쓰려면 좌표 계산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귀찮죠?
이걸 이제 스프라이트 카우 같은 웹 도구가 자동으로 계산해주면 개발이 훨씬 편해진다는 이야기였고요. 오버레이는 게임 화면 위에다가 뭐 점수판이나 메뉴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UI 요소들을 겹쳐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. 플레임 엔진이 이런 편의 기능들을 잘 제공한다. 뭐 그런 내용이었죠. 게임 속 적들 움직임 설계하는 두 분도 재밌었어요. 그냥 쭉 내려오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70%는 그냥 직선으로 오고 나머지 30%는 플레이어를 막 따라오게 만든다는 아이디어? 그렇죠. 플레이어를 따라오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보통 플레이어 위치 벡터에서 미사일 위치 벡터를 빼서 방향을 구해요.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이동시키는 거죠. 이런 건 게임 AI에서 흔히 쓰는 기법이고요. 근데 또 미사일이 영원히 따라오면 너무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, 우리말로 하면 뭐 생명주기 같은 걸 설정해서 한 3초 정도 지나면 그냥 펑 터지거나 사라지게 하는 거죠. 아니면 화면 밖으로 나간 적이나 미사일이 계속 메모리에 남아있으면 성능이 안 좋으니까 화면 경계선지에 킬존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 닿으면 그냥 없애버리는 이런 실용적인 최적화 팁들도 나왔어요. 성능 관리에는 정말 필수적인 기법들입니다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디지털과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어떤 창작 과정에 대한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. PBR 같은 기술은 디지털 세상을 더 현실처럼 만들고 3D 프린팅은 반대로 디지털 설계를 현실로 끄집어내고 또 게임 개발은 이런 여러 기술들을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말 기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 다양한 방법들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자,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렇게 디지털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더 흐릿해지는 시대잖아요. 앞으로 기술은 이 경계를 어디까지 허물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만약 여러분 손에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도구들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?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